안녕하세요. 국방하력TV입니다. 오늘 방송은 북한 미사일 도발 건으로 제가 오늘 사실 긴급 방송을 지금 실시합니다. 처음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과 우리나라가 작년 남북 9.19 군사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 합의 내용의 핵심은 서로 간에 적대 행위를 하지 않고 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남북 9.19 군사 합의를 합의 이상으로 너무나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합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계속 미사일 도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언론에서는 이 미사일 도발하는 거에 있어서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남북 9.19 군사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내 언론에서는 어느 누구도 핵심을 짚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방하력TV에서 제대로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미국과 어떤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게 첫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상당히 대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로. 그래서 지금 국민 여론이 상당히 반일 감정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여당에 상당히 지금 지지율도 올라가고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편성을 해가지고 탄도미사일 이렇게 도발을 함으로 인해서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론에 시원한 사이다 효과를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실은 그 좌익 진보 계열의 언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극소수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 방향을 짚고 계신 겁니다. 저희 국방화력TV에서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한이 그럼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는 남북 9.19 군사협정을 연일 어기면서 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북한한테 가장 무서운 주적은 어디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주적을 알면은 그 도발 행위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언론에서도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북한의 핵심 주적은 미국 아닙니다. 일본 아닙니다. 북한의 가장 핵심 주적은 북한 주민들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서는 가장 적대 세력이고 가장 무서운 주적입니다. 그 왜겠습니까? 그 북한 2,500만 중에서 200만 평양 시민을 뺀 2,300만 그 북한 그 주민들의 그 고열을 빨아먹고 살고 있는 정권이 북한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적 첫 번째가 북한 주민이고 두 번째 북한의 주적은 우리 한국 사회 남한 세력 내의 보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가장 적대적이고 가장 주적은 미국, 일본이 아니라 첫째 북한 주민, 둘째 대한민국 사회 내 보수 세력입니다. 그럼 여기서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는데 그 사정거리를 한번 봐야 됩니다. 사정거리를 보면은 보통 한 450km에서 한 650km 사이에 사정거리를 두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리는 북한에서 쏘면은 경상남북도가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상당히 이제 좀 친북 성향이 있거나 북한과 잘 지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생각을 전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산국가는 그 공산국가 특성 자체가
상당히 적대적이고 상당히 그 침략 야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아시다시피 일본 제국주의라든지 제국주의 뭐 이렇게 제국주의 국가들이 침략국 야욕이 강하지, 공산국가는 보통 생각할 때 그냥 뭐 공동생산, 뭐 나눔 분배, 뭐 무상복지, 무상교육, 뭐 그 정도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거를 빼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걸 빼들어 가지고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이 실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첫째, 북한 정권 내부 위협 단순용이고, 두 번째, 남한 내에 보수 세력들한테 협박하고 겁주는 겁니다. 절대 미국과 협상을 유리하게 하려고 아닙니다. 일본을 겁주려고 아닙니다. 사실은 북한 미사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겁먹을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 북한 정권은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만 모를 뿐이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초기다 보니까 자연스럽지 못하고 많이 어색하고 딱딱합니다. 그렇더라도 내용 전달만큼은 정확하게 제가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또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잘 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뒤에 핵탄도미사일이라고 제가 자작해서 만든 미사일입니다. 제가 직접 대륙간 탄도미사일 자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이 사드입니다. 사드. 사드 우리 성주에 지금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드를 제가 8만원 주고 샀습니다. 중고나라에서 8만원 주고 사가지고 조립하고 도색하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정말 만들기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이 핵폭탄은 제가 자작한 겁니다. 자작. 실제로 제가 발사하면은 한 아파트 5층 높이 정도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핵폭탄을 만들면서 저 나름 어느 정도 로켓 원리를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핵폭탄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북한이 보면은 상당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리 보면은 뭐 작년에 평창 동계 올림픽도 보셨겠지만은 김여정이 하고 뭐 김영철 북한의 핵심 수뇌부들이 정말 당당하게 우리나라에 와서 희적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비록 뭐 판문점 내에서 우리 판문점 내에서지만 그래도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땅을 밟았지 않습니까? 북한 수뇌부들이 우리나라 땅을 밟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도 가셨고 물론 뭐 현 문재인 대통령도 가셨지만 우리나라가 뭐 북한 가는 거는 큰 이슈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발을 들였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거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히 북한 정권이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고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힘든 와중인데도 그런 여유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그 여유는 다른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핵입니다. 핵. 바로 핵의 힘입니다. 이 핵은 정말 겁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그 강대국들이 특히 미국이 나서가지고 핵을 굉장히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핵 통제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뭐 미국뿐만 아니라 강대국들 간에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핵을 통제하는데 이 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무서운 것이냐면요. 핵 있는 나라와 핵 없는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핵 없는 나라는 선택할 것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굴복하느냐. 둘째, 잿더미가 되느냐. 이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핵 있는 나라와 핵 없는 나라는 전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핵이 엄청 절대 무기고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리비아, 이란, 시리아 이런 나라가 핵 개발할 조짐만 보이면 바로 폭격을 해버립니다. 이 나라는. 그럼 이 나라들 자국 국민들 생명이 안 중요하고 전쟁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국민들, 군인들이 몇 명 죽더라도 나라 전체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나라가 작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크기가 우리 경상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는 제가 알기로는 한 800만, 900만, 1000만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핵 한 방에 없어질 수가 있는 나라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인들 어느 정도 희생이 따르더라도 핵 만든 조짐만 보이면 바로 폭격을 해버립니다. 바로. 그만큼 핵이 무섭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보니까 북한이 핵을 지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미국을 좀 믿고 있는 그런 안일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핵을 이제 소유를 하고 핵을 가졌다 보니까 그 세계 정말 빅5 국가, 정말 강대국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그 핵을 북한이 완성했고 가졌고, 거기다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20개지만은 최소 20개지만은 한 100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또 북한이 지하자원이 많은데 특히 우라늄 매장량이 많다고 그럽니다. 우라늄. 그러니까 핵 만들기에는 아주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북한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한이 지금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금 어떤 핵의 어떤 물리적 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굴복이냐, 잿더미냐. 근데 이 물리적 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핵의 정치적인 힘을 잘 모르십니다. 이 핵의 정치적인 힘.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이 없는 나라는 사실 외교도 안 됩니다. 외교도. 그 정도로 이 핵이 겁나는 겁니다. 이 핵이. 그것도 자유민주 체제의 국가가 핵이 있는 거와 그렇지 않은 공산 체제의 핵이 있는 거는 다릅니다. 지금 이 정치적인 힘이라는 것은 정말 일반 사람들 알 수도 없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일명 진보. 근데 사실은 이 진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진보란 말이. 근데 정말 진짜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고 진보주의자고 이러면은 이런 분들 정말 선각자시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서민들, 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짜 진보가 많다는 겁니다. 가짜 진보. 그걸 우리 국민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참 사람 좋고 인상 좋은 사람 보고, 사람 좋고 인상 좋은 사람 보고 선하다 하지 않습니까? 참 사람 좋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좋은 사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 좋은 척 하면서 사기꾼이 있고 정말 사람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진보도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진보적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렵고 불쌍하고 소외자 이렇게 보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진보의 가면을 쓴 가짜 진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실 잘 분별하셔야 되고, 그래서 국방활약TV를 통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분들께 그나마 조금이라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제가 길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공산당을 미화한 말이 좌익입니다. 그럼 좌익을 미화한 말이 진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진보란 말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진보란 말 뜻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보수란 말은 옛날에 좋은 것을 지키자는 것이 보수입니다. 옛날에 좋은 것을 지키자 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그럼 진보는 뭐냐면은
그 보수주의자들이 지키려는 옛날에 그 좋은 것을 더 발전시키자는 게 진보입니다. 그럼 이 진보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좋은 것을 저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저 공산자익 세력들, 이 사람들이 써먹고 국민들을 현욕 미혹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미혹 현혹된 데는 지금 일명 보수, 우익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 큽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영국이나 유럽처럼 정말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정말 특권을 내려놓고 보수 정치를 했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가짜 진보 세력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또 공산당에 절대 미혹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우리 사회에 그런 사실은 이 정치 세력들의 그 욕심에 의한 나는 우리 국민들을 다 이용해 먹은 거죠. 세뇌시키고. 그러니까 좌익이든 우익이든 보수든 진보든 이 세력들이 지금까지는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았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 국민은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 좋은 거냐 더 안 좋은 거냐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게 참 심각하고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완성했고 핵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남한 내에 좌익 세력들이 굉장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핵 믿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 사회가 정말 그 상식적이고 정말 우리 전체 국민들 한 70%의 저변에 깔린 우리 전체 국민들을 위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자유체제가 지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이 좌익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세력이 커지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세력은 필요합니다. 왜냐?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했고 어떤 공정사회 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력이 너무 커져버리면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나라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렇게 공산 종주국들과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 베트남 패망 여러분들 아시죠? 패망할 때 보트피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보트피플 할 때 그래도 보트피플로 갈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태국도 있었고 필리핀도 있었고 말레이시아도 있었고 뭐 인도네시아도 있었고 보트피플 해가지고 뭐 한 맨날 며칠 뭐 버티다가 받아줄 나라가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보트피플이 됐을 때 도대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받아주겠냐는 겁니다. 문제는 중국이 받아주겠습니까? 보트피플에서 중국 가면 다시 북한으로 보내버리잖아요. 문제는 베트남 전쟁 때 그랬다더라고요. 베트남 전쟁 때 우리 국군이 포로가 되면은 북한으로 보내버렸더라고요. 또 그러면은 이제 갈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인들 우리들 뭐 또 제대로 받아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우리 국민 스스로가 참 자각을 해야 되고 계몽을 해야 되고 안 좋은 거냐 더 안 좋은 거냐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공산노예로 살지 않고 이 자유체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핵 이야기에 들어가자면은 그래서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저 정권이 현재 그렇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왔다 갔다 하고 여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내에 좌익 세력들이 기세가 굉장히 등등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거의 장악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보수 세력은 지금 굉장히 뭐 힘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만약에 조금 보수 성향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적폐 세력이 돼버리고, 오히려 뭐, 진짜 돌맞을 각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애국하면은 감옥서 가고, 매국하면 출세하고, 애국하면은 돌맞고, 매국하면 박수 받는, 지금 이런 사회가 돼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근데 저 말에 동의 안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많으실 거고, 또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 제가 이제 설득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생각을,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 때문에 저는 어떤 여유와 남한 내에 어떤 자익 세력들의 어떤 활개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잠식 당해서 먹혀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은 북한의 핵을 뿌리 뽑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완전 폐기시켜 주든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도 자체 핵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의 균형이 맞아집니다. 왜냐? 우리 사회에 보수 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특권과 부패에 찌들려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공산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보수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믿고 의지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핵입니다. 지금 좌익 세력들은 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대한민국도 핵이 한 100개는 있어야 됩니다. 북한하고 한 100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머리에 총을 딱 꽂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꼼짝도 못합니다. 진짜 그 총 꽂은 그 사람 입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강도한테 여러분도 같이 총을 꽂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총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중국, 러시아 핵도 우리 동북아시아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힘이 약해져 버리죠. 우리도 핵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가졌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핵을 한 100개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 러시아, 미국은 안 좋아할 겁니다. 우리도 가지면. 일본도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북한 핵 폐기시키고 우리도 핵을 안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제가 이렇게 자작해서 핵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핵 자체를 언급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나라 언론에, 방송과 신문에 연일 전술핵이라든지 핵 보유로 가자는 말들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상당히 좋은 징조입니다. 상당히 북핵을 폐기시키는데 미국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내 여론에서도 핵 보유 여론이 계속 들끓어 일어나면은 미국도 우리나라가 자체 핵 개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핵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 이런 북핵 폐기에 제가 비록 이렇게 장난감이고 프라모델이고 그냥 제가 시간적 여유가 나가지고 가지고 놀듯이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고 하지만 사실은 저도 저 나름대로의 어떤 애국의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북핵 핵에 대한 어떤 관심과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겁니다. 한국 내에서도 이렇게 핵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 중에 5천만 국민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핵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서 핵실험도 하고 핵도 발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관심을 사실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시청하는 즐거움 드리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은 그런 이유도 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두서없이 이 말 저 말 하는 저 방송 지금까지 참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방송해 본 지는 처음입니다. 제가 좀 편집 기술도 아직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제가 이 방송 제가 내보낼 겁니다. 내보낼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전공이 호텔 경영입니다. 제가 서비스 업종이 이공계열 아닙니다. 저는 호텔 경영만 제가 6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편집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앱 활용 이런 거 상당히 제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대로 좀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짧은 기간에
너무 저한테 성원을 많이 보내주신 그 힘으로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유튜브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부산 범일동에 있는 보통 한 군데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 등록비가 50만 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12시간에 50만 원. 한 군데는 38만 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 수영 쪽에 있는데 저는 이제 17만 원짜리를 제가 찾았습니다. 17만 원. 예, 이제 유튜버 학원을 제가 이제 등록을 했고요. 월요일부터 제가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교육을 저녁 7시에 받는데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좀 더 세련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구독자님들께 좀 유익하고 좋은 방송 그리고 또 창의적이고 또 실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정말 흥미있는 그런 질리지 않고 계속 보고 싶은 방송 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국방 정말 중요합니다. 나라의 구성 요소 중에서 뭐 국민도 있고 뭐 토지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방. 그래서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학습 능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만 잘했으면 아마 군인 장교 됐을 겁니다. 정말 저는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군인이 되려면은 뭐 공부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교가 되려면은 그 정도 머리가 못 돼가지고 제가 군인이 못 됐습니다. 군인이 제가 못 됐는데 그렇지만 제가 군생활 할 때는 제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26개월 군생활 하면서 경기도 포천 공병대에서 군생활 했습니다. 야전 공병대에서 제가 군생활 했는데 우리 군생활 하면서 우리 부대에서 제가 포상회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병이 여단장님 표창을 2번 받은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군대에서 좀 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고 저는 몰랐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많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 뭐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고 또 주위에 있는 또 저하고 친한 선배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저는 모르겠는데 주위 분들이 너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많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생활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뭐 휴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좋았습니다. 휴가 많이 나오면 부모님은 안 좋아하시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보 상황이 뭐 언론에서는 이제 뭐 전쟁 위험도 없고 평화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진짜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평화의 시대에 평화라고 했을 때 전쟁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침략이 제일 많았습니다. 제가 스탈린, 그 다음 모택동, 김일성, 그리고 히틀러까지 그 연설문을 한번 제가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평화란 말을 너무 많이 썼더라고요. 평화란 말을. 근데 자유란 말을 한 번도 안 썼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야, 이게 침략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말이 평화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으면 좋겠고 물론 잘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국방에 관심을 가지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제가 늦가기 취미로 2017년 7월부터 이 밀리터리 프라모델 뭐 취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뭐 열심히 저 하는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취미가 없었는데 17년 7월부터 우연찮은 기회로 탱크를 한 대 사가지고 가지고 놀다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프라모델에 제가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공군 해군도 있지만 저는 육군이 좋습니다. 육군 밀리터리만 만드는데 만드니까 이 군 장난감을 만드니까 이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깨달음이 많이 왔습니다. 이게 이 안보, 국방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역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우리나라 군인들, 특히 군 장교 이런 분들한테도 탱크라든지 장갑차라든지 이런 밀리터리 제품 얼마나 합니다. 제가 홈플러스에서 21,000원, 24,000원 그렇게 사서 만들었으니까요. 그 인터넷에는 더 쌉니다. 그렇게가 사가지고 홈플 이마트에서 또 팝니다. 사가지고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하나 만드는데 뭐 한 2주에서 뭐 한 4주 정도 걸립니다. 만들어가지고 서재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데 하나 올려놓으면은 안보관이 더 투철해지겠다. 국방에 도움이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저한테는 사실 첫 방송 아닙니까? 이 방송이. 제가 이제 600 구독자분 돌파 감사 인사로 얼굴을 한번 최초로 공개했고, 오늘 두 번째 공개하지만, 사실 방송은 지금이 첫 방송입니다. 제가 첫 방송이고, 제가 또 저희 집 뒤에 테레비에 저 유튜브를 한번 틀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 유튜브를, 이렇게 한번 틀어봤습니다. 한번 틀어봤고, 제가 지금, 제가 핵폭탄 발사, 제가 TV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큰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시다가 이렇게 좀 큰 화면으로 보시면은 또 색다른 또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TV 화면을 제가 이렇게, 틀었습니다. 예. 틀었고, 참, 저는 지금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국민들이 걱정 안 하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외국 나갔다 오신 분들 몇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미국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일본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동남아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뭐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뭐 불안해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답니다. 그냥 뭐 너무 그냥 뭐 편안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어떤 경제 문제, 좀 뭐 생활 문제, 어려움 이런 정도 고민이 있을 뿐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민이 나라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국민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업보인 것 같아요. 업보. 나라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국민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라 걱정까지 같이 해야 되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진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많이 서툴렀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까지만 방송을 뭐 할까 싶습니다. 할까 싶고, 이제 좀 더 제가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님들과 우리 구독자님들 성원 많이 해주십시오. 계속 발전하는 모습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여름 휴가 정말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 잘 보내시고 항상 좋은 일 많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